네, 오늘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많은 이슈가 있는 설 연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 오른 정치권 화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앞으로 설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설날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니까 북적북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새해를 이제 식사도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럼 밥상머리의 주제는 뭐였는지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한 분씩 소장님. 저는 원래 집안에서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단 지인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어떤 얘기? 지인들은 뭐 두 가지죠. 뭐 김경수 재판 관련된 거하고 네. 그 한국당 전대 네. 핫한 주제들입니다. 딱 그 두 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교수님. 뭐 저도 역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이 네. 법정 구속이 타당했는지. 예. 근데 이걸 둘러싸고 지금 여야 정치권이 전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불복이냐, 재판 불복이냐.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는 정말 정치권 해도 너무한다. 네. 싸움만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라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아, 예. 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까? 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배 소장님은 예. 집에서 정치 얘기 하시는지 물론 궁금한데요. 뭐 정치 이야기도 많긴 할 텐데 예.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인데 예. 국민들의 마음은 경제 캐슬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가 예.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먼저 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오늘 설 인사를 올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화 사진 한 3개 정도 올렸고, 그리고 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짧은 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 식구도 올려놨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뭐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 더구나 대통령인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것 네. 같고요. 이제 모처럼 경남 양산의 자택에 가서 매화꽃이 활짝 핀 걸 보고 예. 지금 나태주 시인의 풀꽃 그 시를 올렸는데 굉장히 짧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보면 예쁘다. 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예. 그것이 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뭐 시인도 감정이입을 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감정이입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 어떻게 감정이입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자신 네. 또 문재인 정부의 감정이입을 한 것이 아닌가. 예. 최근에 굉장히 악재가 많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 하면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 정권이다. 네. 그래서 적폐청산 그리고 또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풀꽃 하면 이제 흔히들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예. 좀 자세히 보면은 예쁘고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러우니까 예. 그렇게 좀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뜻이 은연중에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풀꽃 해석은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갈까요? 예,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여당에도 그렇고 여러 악재들이 많았는데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위기라고 봐야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3년차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기면서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특히 이럴 때 위기를 인식한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것이 주로 대북 이슈였거든요. 그러면서 중도층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또 지지해왔고 그래서 대통령이 또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부정평가가 거의 근접할 정도로 지지율이 내려왔어요. 예. 이럴 때 이 위기 인식 측면에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순조로울 때는 40대의 지지율이 대통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도층에서 썩 좋은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예. 이럴 때 결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30대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0대보다도 오히려 더 30대들의 지지율이 또 20대들보다도 30대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위기 인식, 지지층의 재결집으로 보여집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은 계속 지지율과 거기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김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집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시지만 지인과는 한 얘기 중에서 지금 말씀 나오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어떤 그 생각이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은 그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좀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얘기하기 전에 예. 사실은 최측근이 지금 구속돼 있고 네. 게다가 현직 지사잖아요. 네. 그리고 전 비서관 또 그 영부인까지 지금 그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입장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얘기를 안 하면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먼저 나서서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구속까지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윗선의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액션을 같이 취해주는 게 맞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면 돌파 아니겠느냐. 예. 그런 시각에서 먼저 뭐 조사를 받겠다고 하거나 예. 특검을 받겠다거나 이렇게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위기가 계속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재판부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풍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민심들이 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금 뭐 대통령 지지도가 일정 정도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집 효과가 있어서 일정 예. 정도 지지를 해준다. 예. 저는 그거를 수치적으로 그렇게 분석해 주는 건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국민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응원과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와가지고 조사도 받고 입장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부응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예. 상당히 예. 다른 여쭤보려고 게요.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어떤 입장을 내놔도 한국당은 공격을 할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또 재판에 불복하냐, 가이드라인을 내놓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올지 그리고 법정 구속이 나올지는 사실상 예상을 좀 못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당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 격정적으로 지금 노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은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2심에서 또는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이 뒤집힐 때마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또 이제 김무석 소장님께서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자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더더욱 안 맞는 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경우는 현역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고는 재임 중에는 탄핵 소추를 안 당한다고 돼 있어요. 소추 예. 안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자청한다라는 것도 지금 법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예. 않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집권 3년차 징크스라고 했는데 다들 역대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48%로 반등하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는 역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탄탄하다. 예. 그리고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남북 문제, 북미 문제가 탄력을 받으면은 예.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배 소장님, 네. 이 지지율 분석 정확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예. 지지층의 결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지층의 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예. 부분이라면 예.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층은 결집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지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남 지역을 포함한 PK 민심은 사뭇 다릅니다. 이 PK 지역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42.3%고요. 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52.2%. 예. PK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10%포인트가량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의 또 중요한 계층은 바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인데 이 무당층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9.9%, 잘 못하고 있다가 53.2%가 예. 되거든요. 물론 무당층이 지금 현재 속성을 들여다보면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이 무당층이 이 총선을 물론 우리가 1년여 가까이 이상 남아 있지만 네.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 이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조치를 아주 정교하게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지역별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점을 조금만 옮겨서 이 판결에 대해서 여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두 예.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예. 즉 그걸 이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하고 비교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성완종 리스트 뇌물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성완종 전 의원의 유서 그리고 당시 또 그 부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 그리고서 3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접 증거가 없는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반대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법정 구속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현직 도지사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에 도전하면서 당시에도 1년 넘게 공백 상태를 빚어가지고 경남 도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륙철도로 4조 7천억 원이 네. 정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경남에서는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면서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예. 경남도의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탄원서를 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쨌든 간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은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특검을 자청했고 또 특검 수사 또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예. 그리고 이미 증거는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그런 네, 입장입니다. 내용은 예. 그렇고요. 재판의 독립성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두 가지 입장을 밝혔어요.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 개인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예. 입장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입장인데 재판에 판결에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재판장 성창호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까지 계속해서 거론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다시피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거래로 하는 그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산해야 되는데 왜 김경수 지사가 법정이 구속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가? 그 전에 했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카운터파트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지는 거는 일단은 좀 불합리하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재판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큰 권력이 법원에 있습니다. 결국 최종심이 법원이냐 아니냐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예.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론 재판이 최종심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2심에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흐름이 자칫하면 헌법 체제 자체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헌법 불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여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방향을 약간 돌렸어요. 재판부를 공격하기 전 그걸 돌려가지고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야당에서는 뭐 충분히 법치를 이렇게 국가를 소화하는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야당입니다. 여당은 어찌됐든 정부의 입장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뭔가 견제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야당이 할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여당이 그렇게 정색을 하고 야당을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을 아니 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대통령 얘기하는데 현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 태어난 거거든요. 촛불혁명에 따라서 태어났다고 하면 촛불이 꺼지면 그 정권 자체의 힘이 잃는 거거든요. 촛불을 도왔던 여러 세력들이 이미 딴 생각들을 해가지고 반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소출을 해가지고 그 정권을 내릴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상적인 예. 헌법 절차에 따라서 간 정부를 마치 스스로 좁혀가지고 헌법 촛불 집회라고 하는 일부의 지층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 인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게다가 야당의 감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은 여당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공방하는 걸 계속 네네. 보면 정말 정치권이 감이 없는데요. 감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프레임 캐슬 중인데 네. 불복 캐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설날 밥상머리에서 민생 캐슬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걸 좀 아주 유념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이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과 관련된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네. 마침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적절했느냐가 46%, 네. 또 이 과도했다가 36%로 적절했다가 10%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결과 내용 중에는 예. 이 김경수 지사의 경남 PK 지역에서도 적절한 결정이었다, 법원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여야가 공부할 때는 중도층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중도층에서도 적절한 결정이었다. 예. 법정 구속과 실형 선고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앞으로의 결정, 2심 이 부분들을 지켜보면 될 부분이지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재판 불복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론의 후폭풍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서는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선 불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예. 또 이럴 때 중요한 이 내용이 바로 중도층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인데 중도층의 지지율 관리도 그런 대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무리하게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입장만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의 탄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뭐 배 소장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게 대선 그 불복 프레임은 여권에서 야당에게 씌우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나오는 예, 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대선을 불복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혹시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실까 봐 정정을 알겠습니다. 저도 오해를 할까 봐 바로 아, 저한테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까? 게요. 예. 지금 여권에서 오해는 짧게 잡아주십시오.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고 예. 이미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당권 주자 아닙니까? 강력한. 그런데 대선 무효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즉 대선 무효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 불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쪽에서는 대선 불복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그게 예. 역풍 맞을까 봐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쪽에서는 예. 대선 불복이냐, 예. 저쪽에서는 재판 불복이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결론을 마침표를 찍어줄 것을 네, 그렇게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뭐 여론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고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방 속에서 여야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당 지지율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정당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 예. 미세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 소속 의원들의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자유한국당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각종 여당의 악재 속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 연휴 이후에 이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당대회에 이 대선 후보급 이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렇게 지지층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작동되면서 예.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예. 있어 보이고요. 그 외의 정당들의 지지율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의 지금 전당대회는 어떤 흥행몰이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출사를 던진 인물들이 이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사실상 대선 후보급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 흥행몰이를 해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세 분이 이제 빅3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는 판세는 지금 어떻게 미리 예측해 본다면 오세훈 후보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곧 한다고 예. 설 연휴 끝나자마자 한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1강 2중 정도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1강이고. 당내에서도 상당 부분 당내는 지금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처져 있던 그 당심들이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스몰 소 접전에서 예. 큰 선거가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판이 커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황교안 총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매기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매기가 들어가면서 그 한국당 내에도 활력이 있어진 거고 그 어항에 있는 바른당까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예. 옆에 뭐 부글부글 하니까 네. 옆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도 움직이기 예.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의 조기 등판도 얘기가 되고 네. 이러면서 보수 진영의 야권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또 조명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다. 예. 한국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힘을 넣고 있다. 예. 여기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 구도가 조기에 가열되면 예. 현 정권이 힘이 좀 빠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걸 면밀히 봐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교수님,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나땡, 뭐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 판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알기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좋은 호재로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나땡 아닙니까?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땡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황교안 전 총리 황나킬이다. 황교안이 나오면 다 킬 해버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지만은 일단 여권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권을 잡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권 주자가 된다면은 오히려 상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박근혜당이냐, 네. 도로 탄핵 비리당이냐, 도로 병역 비리당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 후보라면은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온다면은
미래 프레임보다는 과거 대 미래 이 프레임에 딱 갇히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강경 보수 그러니까 뭐 태극기라든지 친박이라든지 TK라든지 예. 이런 표는 얻을 수 있지만은 외연의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방금 뭐 매기다라면서 이제 매기론을 펼치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얘기는 대세론을 본인이 더 공고히 하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자기는 매기고 나머지 주자들은 미꾸라지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내가 미꾸라지들 그리고 예. 전 당에 활력을 내서 새로운 보수를 결집하겠다. 예. 그런 뜻이지만은 문제는 본인이 매기라 할 경우에 바다에 나가는데 고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고래한테는 지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예. 대여 투쟁력 그래서 내가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연 확장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한국당 보수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분석을 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도로찐박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배 네. 수장님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의미를 풀어봐야 될까요? 전당대회도 그렇고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의 후보들이 앞으로 중요한 지지 계층들은 영남 그리고 보수층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거든요. 근데 이 도로 한국당이 된다는 건 그만큼 외연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더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확장성이 매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황나땡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본인이 된다면 오히려 확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예. 이런 이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이제 도로 한국당은 안 된다는 또 자기가 더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중요한 것이 지지층을 계속 다져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봄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포용적인 입장, 석방을 강조하면서 대구와 또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민심 그리고 예. 보수층의 이 표심을 또 지지층을 더 단단히 하겠다 이런 보관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당 밖에서 나는 경쟁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황 전 총리는 안에서 싸움을 하면 할수록 지지볶고 당 내의 분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각을 세우는 인물 대상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5대5의 대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황 전 총리의 이 보관,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잠잠하더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지난 추석 때나 1년 전 설 명절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오랜만에 드러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효과입니다. 아, 예. 황교안 효과가 있고 플러스 자기 본인의 측근들이 입당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뭔가 다른 그 도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다른 도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선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때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통합을 하든 개별적으로 싸우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을 1년 앞두고 뭔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요구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유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설 이후에 뭔가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는 당장 바른미래당에서 활로를 여는 것. 근데 이미 손학규 현 대표하고 노선 차이로 이견을 보였거든요. 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근데 본인은 개혁 보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당으로 가려면 자기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신념을 다 접어야 되거든요. 네. 예. 이 부분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지막 선택이 무소속 선택밖에 없는 예.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공간을 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짧게 바보 해주셔야 노무현처럼 예. 바보 유승민 네. 확실하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58년생이니까 이번에 죽어도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날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